네, 부동산의 스토리를 닫아 재밌는 부동산 여섯 번째 이야기. 2018 부동산 대책 정리 및 앞으로의 전망 2부. 네, 1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. 2부에서는 이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유도, 그리고 이 대출 규제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양도소득세 강화 부분인데요. 이 양도소득세가 뭐죠? 양도소득세는 이제 팔 때 내는 세금이죠. 이거를 어디에서 적용을 하냐? 바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. 좀 전에 살펴봤던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은 전 지역이지만 이제 경기도나 부산, 이제 특정 지역의 이 조정 대상 지역이죠. 여기서 포인트는 다주택자이고요.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거,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이 포인트입니다. 1세대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서 플러스 10% 가산을 하고요. 1세대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에서 20%를 가산을 합니다. 기본 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금액에 따라서 6에서 최대 많게는 40% 적용이 되죠. 그렇게 되면 최대 50%, 60%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. 거기다가 방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된다고 했어요.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뭐죠? 네, 오랫동안 보유함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주겠다,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.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소득세의 그 수식안에, 이 세금 계산하는 그 수식안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그 내용 안에 이 공제하는 내용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중과가 되겠죠. 그래서 팔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. 이제 예외적으로 2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이제 세금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2주택자여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. 이 내용은 뭐 다 보시면 투기 내용이 아니라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일정 가격 이하인 주택은 1억 이하고 지방은 3억 이하의 주택.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를 보겠다. 장기 임대 주택도 장기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목 타이틀에도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경우 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1주택자로 보겠다. 상속주택도 투기가 아니죠.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에 이 종전주택을 팔 경우, 이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이제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, 장기 사원용도 10년 동안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도 뭐 투기성으로 보지 않는 거죠. 근무 형편도 이 특별한 사유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데
이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, 적용되기가. 그리고 혼인, 노부모, 봉양. 이 경우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이제 집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. 기존에 만약에 서로 집이 하나씩 있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그 경우는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이제 주택을 뭐 둘 중에 하나 이제 뭐 편한 쪽으로 팔 경우, 예 아무거나 팔 경우 그 경우에는 1 세대 2 주택자로 중과하지 않겠다.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5 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. 5년 내가 아니라 5 년이 경과를 하면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. 일시적 2 주택일 경우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지만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감으로 인해 집을 또 하나 장만하게 되죠.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1 세대 2 주택자가 되니까, 예 종전에 있는 주택, 예 나갈 때 이사를 나갈 때 이제 팔려고 하는 주택이 이제 나가는 기존 주택, 그 주택이 이제 3년 내에 팔려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경우에도 2 주택으로 보지 않고 1 세대 1 주택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. 여기서 적용 시기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, 이제 제가 앞으로 또 설명해 드릴 때도 기간이 나올 거예요. 그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도 잘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. 이 4월 1 일부터는 다 적용이 되겠죠, 양도소득세 경우? 네. 이게 적용되는 게 바로 중과 내용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. 또한 여기서 1 세대 1 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로 강화됐습니다. 기존에는 보유하고 9억 이하이기만 하면 비과세가 됐는데요. 지금은 보유하고 9억 원 이하이면서 거주를 꼭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 차익이 당연히 있겠죠. 여기서 또 적용 시기가 있는데요. 지난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이 있었던 날 이후인 이 8월 3 일부터는 이 취득했을 때 이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. 하지만 8월 2 일까지 취득했을 경우에는 보유 요건까지만, 9억 이하이면서 보유 요건까지만 조건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강화됐습니다. 기존에는 뭐 1 년에서 2년 미만은 40%, 뭐 2년 이상은 6에서 40%, 뭐 이렇게 기간별로 좀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했었지만 지금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가 상당히 포인트가 됩니다. 그리고 어디서? 조정 대상 지역에서. 여기 1 세대 1 주택 요건도 포인트가 있죠. 조정 대상 지역에서.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이 거주 요건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포인트가 됩니다.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이제 보유 기간이 관계없이 50%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적용 시기는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팔았던 분들은, 네, 이 분양권이 기간 상관없이, 그러니까 그전에 팔았던 분들, 2017 년도에 파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. 이 예전에 세율을 보시면 되고
1월 1일 이후 이때 파시는 분들은 이 기간 상관없이 50%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를 해서 네,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네, 혜택을 많이 줘서 공급을 다주택자로부터도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.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뭐 읽어도 어떤 부분이 혜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, 나중에 팔 때 뭐 적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에 표로 정리는 해봤는데 이 1세대 1주택 여건 강화와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유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앞서 설명했던 거 8월 3일 이후부터는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. 근데 어디에 적용이 된다?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이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 말씀드렸고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유도를 하는 거는 여기서 뭐 취득세, 재산세, 뭐 양도소득세,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세금 부분이 전체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. 지금 3월 31일까지는 네, 대부분 됐지만 4월 1일, 2018년 4월 1일부터는 이 등록을 했을 때 단기보다는 준공공임대로 좀 많이 끌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유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이 8년 이상 준공공임대를 했을 경우 네, 세금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취득세 하나를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청담동에 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. 준공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오피스텔이 지어질 때 처음으로 신규 준공공임대를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네, 85% 취득세의 85%의 감면을 해줍니다. 그래서 15%만 낼 수 있는데요. 이제 첫 신규 등록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, 구청이나 이 세무과에 잘 물어보셔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서 이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나중에 예상했던 세금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신 DTI 및 DSR 도입인데요. 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더 규제를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기존에는요, 이 한 집에 만약에 엄마랑 이제 딸이 살고 있었다. 그러면 이제 엄마가 대출을 받고 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겠죠. 추가 대출이 가능했으니까. 근데 지금은 이제 엄마가 대출을 받았다. 그러면 딸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대출도 이제 1인당 통합 이권, 이 대출 보증도
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. 9억 원이 넘으면 대출에 대한 이제 보증을 받을 수 없죠. 이 1 인당 통합 이건이고 세대당 통합 이건 이하로 1 인당 이건이 아니라 세대당. 그래서 1 인당이 아닌 세대당 통합 이건 이하로 이게 포인트예요. 이 대출 규제가 상당히 좀 많이 강화가 돼서 기존에 집을 살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고민하십니다.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너무 안 나와서 집을 결과적으로 못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이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은 여기 보시면 40%로 주택담보대출이 40%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. 이제 서민 뭐 실수요자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50%로 완화를 시켰지만 또 한 건 이상일 경우에는 30%로 또 제한을 해서 규제를 좀 강화를 해서 대출이 더 안 나오게 이렇게 막아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집값이 오르고 있죠. 좀 아이러니하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LTV와 DTI가 나왔었는데 LTV가 뭐죠? 네, 이거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집을 담보로 해서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의미를 하고 있고 DTI는 뭐죠? 네, 총 부채 상환 비율. 한마디로 내가 어, 얼마가 있는지, 내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어, 측정을 하는 건데 이제 원리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내 소득과 비교를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 그리고 신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요. 나의 총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,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원금까지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있는 소득 대비 원금과 보시면 원금, 이자, 원리금 이 세 개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이 더 줄어들겠죠. 지금 원금이 플러스 됐습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봉이 6천만 원인 회사원이 있습니다. 여기서 대출이 2억 원이 된다고 했을 때 기존 DTI는 1억 8천만 원이었지만 지금 현재 신 DTI의 경우에는 5,500만 원. 거의 기존의 70%가 내려간 상태의 금액인 거죠. 그래서 이 신 DTI를 도입을 하면 지금 도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는 대출이 심각하게 더 적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DSR이 있죠. DSR. 이거는 뭐죠?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.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. 이것도 뭐 대출 받는 비율인데 이제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이 이제 전체적인 이 금융 부채와 또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를 해서 이 소득 대비 이런 부채를 비교를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. 여기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뭐 신용대출과 뭐 자동차 할부금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되면
대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 원이고 DSR이 80%일 경우 이 경우에는 5천만 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대출이 규제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 주택을 투자용으로, 투기용으로 쓰지 않도록 막긴 했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죠.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출을 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 수요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. 네. 이제 2부 재밌게 다들 보셨나요? 그럼 이 3 부에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또 재밌게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